이제 10월이 끝나가려고 하는데요. 정원은 꽃들도 많이 없어지고 해서 썰렁한데 그래도 가을엔 이것저것 수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풍성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고구마도 수확을 해서 이렇게 말리고 있고 서리를 맞은 호박들은 잎이 다 처져서 이렇게 다 수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아직 익지 않은 그런 호박들도 있는데 이 호박은 굉장히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호박을 보니까 또 마음이 또 풍성해지네요. 그리고 항상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장작을 구입을 해서 쌓아놓는데 겨우 내내 이제 벽난로에서 따뜻하게 장작을 떼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굉장히 운치가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장작을 쌓아놓으면 왠지 굉장히 배도 부르고 따뜻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장작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10월의 정원은 꽃들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허전하고 썰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정원인데요. 이 대표적인 가을꽃인 국화가 그래도 있어서 이렇게 화사하게 국화꽃들이 정원에서 아주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색 소국이 아주 화사하고 예쁘고요. 또 이렇게 허전한 정원이지만 이 국화 때문에 아주 화사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벌들도 겨울이 오기 전에, 추위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꽃가루와 꿀을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많은 벌들이 국화에 모여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네요. 또 이런 가을의 국화는 벌들에게 또 이런 꽃가루와 꿀도 제공해주고 해서 아주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화사한 국화이고요. 뒤쪽으로 자주색 꽃봉오리가 보였던 국화는 이렇게 피면 이런 분홍색의 꽃잎이 펴서 이렇게 또 다른 색깔의 모습이 됩니다. 피면 아주 멋있는 그런 국화인데요. 이제 막 이 색깔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피고 있는 국화가 아주 연분홍색으로 꽃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연한 노란색인 것 같은데 좀 앞에 있는 국화보다는 조금 큰 그런 국화인 것 같고요. 이렇게 국화들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화들이 예쁘게 피어 있고 벌들도 바쁘게 일하고 있고 그런 아주 분주한 10월의 정원입니다. 이쪽 꽃밭은 봄과 여름에는 아주 화사하게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꽃들이 거의 없고 이렇게 무늬가우라가 아직도 예쁘게 꽃이 피어 있어서 화사한 분홍색으로 예쁜 모습으로 피어 있습니다. 가우라도 꽃이 참 오래 피고요. 이런 무늬가우라는 잎도 볼만해서 이렇게 지금도 화사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나비와 같은 아주 예쁜 모양이고요. 연분홍색의 색도 아주 예쁜 무늬 가우라입니다. 펜스 쪽에 풍접초가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더니 이런 예쁜 색의 꽃이 피었네요. 저희 정원의 대부분의 풍접초들이 하얀색인데 여기는 분홍과 연분홍이 섞여 있는 그런 색의 아주 예쁜 풍접초가 피었습니다. 요즘은 꽃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한두 송이 곳곳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굉장히 반가운데요. 이 풍접초도 아주 화사한 색의 꽃이 너무 예쁘고 아주 반가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쁜 풍접초이고요. 정말 언제 그렇게 많은 꽃들이 피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꽃이 없는 허전한 정원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앞쪽으로 봄부터 계속 피어있는 사계국화가 여전히 피어서 예쁘게 보이고 있고요.
요 사계국화는 정말 오랫동안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에 심어놓고 꽃이 없는 그 시기에도 예쁘게 꽃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여기도 국화를 제가 여기 작게 피는 꽃이 작게 피는 그런 국화를 심어 놓았는데 지금 피려고 이렇게 옹우리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이쪽에는 수국법에나가 여전히 꽃이 피어서 그래도 허전한 정원에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얀색 풍접초들이 있고요. 풍접초도 정말 오래 피고 꽃이 이 풍접초의 그 독특한 향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피어 있고 하려나도 좀 예쁘게 꽃이 피어 있는데요. 이것도 서리를 맞으면 이제 다 시들 텐데 아직은 한번 그 추위 온 이후로는 그런 추위가 오질 않아서 이렇게 잘 있습니다. 얘도 이제 서리가 한 번 더 오면 잎도 다 시들고 꽃도 다 지고 할 텐데요. 그때까지는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로초도 요즘 이렇게 화사하게 분홍색으로 예쁘게 꽃이 피어서 가을에 볼만한 꽃인데요. 이렇게 잎과 꽃이 다 아주 예쁩니다. 외성용담은 여전히 파란색의 예쁜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어서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는 꽃인데요. 요즘같이 꽃이 드물고 귀할 때 이런 파란색의 외성용담 꽃은 아주 정원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그런 꽃입니다. 색도 참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꽃도 많이 피고 추위에도 강하고 워낙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외성용담이고 또 외성이라는 이름인 것처럼 작게 자라기 때문에 일반 용담이 키가 커서 자꾸 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작게 자라서 꽃도 많이 핍니다. 플럭스도 추위에 강하고 오랫동안 꽃이 피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꽃들이 남아 있습니다. 꽃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이렇게 꽃이 없는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피어 있는 꽃들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플럭스는 오랫동안 이렇게 피어 있어서 정원에서 계속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플럭스는 정원에 꼭 한두 포기 심어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얀색도 참 예쁘고요. 그리고 국화가 심어져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국화뿐만 아니라 아스타와 구절초가 같이 섞여져 있는 곳인데 이것도 꽃들이 이제 피어서 여기는 가을에 화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꽃밭인데요. 아직 활짝 피질 않아서 이 꽃 쪽은 11월쯤에 아주 예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꽃이 피어 있는 곳마다 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추명국은 여전히 화사한 분홍색의 예쁜 모습으로 피어 있습니다. 이 추명국은 노지 활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가 중부지방이고 또 추울 때는 굉장히 온도도 많이 내려가는 곳인데 아주 활동을 잘하고 매년 잘 올라오고 올라올 때마다 포기도 커지고 해서 한 포기 작은 걸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퍼져서 풍성한 꽃을 가을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피어있는 가을 꽃들을 빼고는 정말 허전한 정원입니다. 다 이제 겨울 월동 준비를 하고 잎을 떨어뜨리고 시들고 이래서 그런 모습들인데요. 제가 봄에 심어 놓았던 펜지들이
여름을 못 견디고 다 사라졌는데 이렇게 또 남아서 예쁘게 피워주고 있네요. 편지꽃이고요. 이렇게 시들고 또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꽃들이 대부분인 그런 10월 정원입니다. 또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가을 꽃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투구꽃, 정말 가을에 예쁘게 볼 수 있는 투구꽃입니다. 색도 예쁘고 모양도 특이하고 얘도 월동 잘하고 폭이 잘 늘어나고 또 잘라서 심어 놓으면 삽목도 잘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요 투구꽃이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키가 너무 커져서 제가 봄에 한번 잘라줬는데요. 그때 잘라서 삽목을 하면 여기저기 많이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키를 잘라준 건데도 이렇게 키가 크게 자랐는데 그렇게 키를 낮추면서 삽목을 하면 투구꽃도 정원에서 풍성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아주 예쁘게 보는 투구꽃입니다. 정말 기특한 비덴스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화사하게 여러 가지 색으로 피어서 정원이 화사해 보이는데요. 이 비덴스는 꼭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4가지 색의 모종을 한 포트씩 사서 심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꽃도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게 피고 합니다. 내년에 자연발화도 많이 되고 또 월동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좀 보온을 해주면 내년에도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예쁜 그런 비덴스입니다. 이 무렵에 꽃이 별로 없는 허전한 정원에서 아주 화사한 모습으로 피어있는 비덴스입니다. 꽃이 오래 피는 1년생들도 요즘에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어 있어서 그래도 정원이 허전하지가 않고요. 맨드라미와 메리골드와 백일홍 이렇게 1년생들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아기 고양인데요.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닙니다. 꽃밭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고양이들인데요. 다행히 여기는 구분이 안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봉우리들이 올라올 때 이 고양이들이 꽃밭에서 놀고 있으면 봉우리가 또 잘라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가끔씩 있긴 한데요. 그렇게 귀엽게 놀고 있는 고양이들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름표가 다 빠져버렸네. 이름표를 다시 꽂아주고 가을에 반갑게 볼 수 있는 샤프란 꽃이 한 송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예쁜 그런 꽃입니다. 이렇게 연보라색의 꽃잎이고 암술은 빨간색인데요. 이 암술은 아주 고급 향신료로 쓰이는 그런 샤프란이죠. 이 빨간 암술은 꽃이 피고 한 2, 3일 내로 수확을 해서 말려서 차로 마셔도 좋고 밥을 할 때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밥 색깔도 예뻐지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샤프란 암술을 몇 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수확을 해서 말려서 끓는 물에 이렇게 따뜻한 물에 넣어서 마셔보았는데요. 향도 아주 좋고 그리고 이 샤프란 이 암술이 여러 번 물을 우려내도 색이 그대로 나오고 향도 그대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겨울에 차로 마시기도 아주 좋은 그런 샤프란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구근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싹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 작년보다는 더 많이 필 거로 기대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 송이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가을에 화사한 꽃을 볼 수 있는 샤프란입니다. 크로커스의 일종이고, 크로커스들이 대부분 봄에 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샤프란은 가을에 피는 크로커스의 종류로 크로커스 사티버스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원에 심어놓고 꽃도 보고 향신료도 얻을 수 있고 해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이 구근은 제가 작년에 심었는데 여름 과습에도 괜찮기 때문에 캐지 않고 그냥 두었는데 이렇게 싹들이 잘 올라오고 꽃도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 아주 반가운 샤프란 꽃입니다. 이 샤프란은 요즘 심어도 되는 구근이어서 요 정원이 있으시면 이 샤프란 구근을 심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잘 자라고 한번 심어놓으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잘 올라오고 꽃도 너무 예쁘게 피고 더불어서 향신료도 얻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유용한 그런 샤프란인데요.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쪽은 일반 용담인데요. 일반 용담은 계속 키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져서 꽃이 피는데요. 이 용담도 제가 봄에 키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몇 번 잘라줬습니다. 잘라줘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덜 늘어지면서 자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용담의 이 파란색의 꽃은 굉장히 가을에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꽃이고 꽃들이 이렇게 파란색 꽃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 용담의 파란색은 아주 눈에 띄는 예쁜 색입니다. 이 봉우리들이 활짝 피면 아주 멋있는 용담 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기 시작해서 이것도 가을에 아주 볼만한 그런 꽃입니다. 이쪽 소나무 아래는 이른 봄에 꽃이 피는 야생화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서 지금은 이렇게 좀 허전한데요. 또 이쪽은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제가 나물 종류들을 좀 심어 놓았는데 이렇게 곰취가 또 새로 잎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 또 요거는 당귀도 이렇게 쌈을 싸서 먹을 때 조금씩 넣어서 먹으면 독특한 향이 아주 좋죠. 이렇게 당귀도 이쪽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다투라도 추위에 이렇게 살아남아서 잘 자라고 있고 이것도 또 곧 꽃이 필 것 같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봉우리 모습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바람개비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아마릴리스도 잎이 이제 시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좀 더 둬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수확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추위가 오기 전에 구근을 수확을 해서 실내에 얼지 않게 보관을 해야 합니다. 또 조만간 수확을 할 거고요. 이렇게 꽃들이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있어서 많이 허전한 그런 정원인데요. 화사하게 피어있는 꽃들이 좀 군데군데 있어서 이렇게 정원을 오늘 한 바퀴 쭉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정원에서 꽃을 볼 수 있는 날들이 또 이렇게 늦게까지 피어있는 꽃들, 이 꽃들을 보면서 또 내년에 정원에 어떤 꽃들이 필지 기대를 하면서 10월 말 정원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